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천상여자입니다. 오늘은 장미꽃뱀님이 출발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마 듣기 많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되게 무한하네요. 이게. 되게 쑥스럽다. 여자님 정말 힘들으시겠어요. 이거 되게 민망하다. 이게 예. 발음도 꼬이고 역시 서로가 경험을 해보는 게 그렇죠. 지금 본인의 중요합니다. 고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키신 것 같은 느낌이 강력하네요. 이거 하지 말죠 그냥 이거. 극단적 의견. 되게 민망한데요. 네. 다양한 버전을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정신이 없네요. 예, 이 바쁜 와중에 또 저희가 그래도 그 와중에 가장 사랑하는 시간이 아닐까. 사랑이요? 팟캐스트 사랑하세요? 아니면 요즘 제일 애정하는 일? 네. 소중인 소중한.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녹음합시다. 네. 요즘에 보니까는 저희 순위가 조금 그래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던데요. 현재 916명 정도. 예. 그러니까 정기 구독. 합방에서. 네. 합방에 정기 네. 구독하시는. 예. 네. 1K가 저희도 좀 K자 붙이고 싶잖아요. 1K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니까 정말 더 힘도 나는 것 같고. 우리 너무 의례적인 그런 말 아니죠? 근데 진심이에요. 근데 뭔가 말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도 약간 생기지 않아요? 아니 다운로드 수는 진짜 많더라고요. 한 그죠? 3,000 정도 막 되고 해당 구독 그러니까 해당 그 편에. 근데 보통 중복 다운로드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 번 그쵸? 다운로드하면 그러면 3,000명이 듣는다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 스트리밍 그냥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아이튠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팟빵 말고 여기서 팟캐? 팟캐스트 거기로 보면 순위가 아무튼 높아. 맞아요. 예. 전체 150위 안에 지금 현재 네. 들어가고 있어서 전체 팟빵 40위까지 한 사이트에서 적이 보는 있는. 것보다. 예,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한 번 이제 올라가니까 욕심이 생기네. 네, 욕심이 좀 예전에는- 10위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좋겠는. 예전에는 150등 안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한번 들어볼까 맞아, 이랬다가 근데 너무 괜히 부담스러워서 말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아무 맞아요. 말도 그런 못해. 것도 있더라고요. 좀 적당히 낮은 순위에 있어야 말도 좀 편하게 하고 비주류가 이제 편하죠. 그죠? 예, 예. 좀 그런 게 있죠. 그래도 이제 트위터나 이런 걸로 많이 홍보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고 예. 감상을 많이들 올려주셔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는 또 확인할 때마다 또 기쁘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뭐 어떤 말 없나? 아니 근데 없어. 계속 해장 상담소를 검색해. 실시간 검색. 그렇지. 아유, 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이미 이제 목소리도 많이 들으셨는데, 예, 오늘 아마 이렇게 목소리 듣고 아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찐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찐망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인트로를 하셨던 장미꽃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도 안 하고 팟캐스트 순위 올라간 것 때문에 흥분했어. 네 너무 길게 얘기하고 왔네요. 네. 근황 뭐 요즘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특별한 일이 제가 있었는데 파이트. 제가 생각할 때 이 얘기하려고 싸운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네, 얼마 전에 그 망원동 근처에서 이제 이자카야 집을 갔어요. 그래서 찐망님이랑 이제 몇몇 동료들 회사 동료들이랑 큐티보이님이랑 하여튼 몇 명이 갔는데 금요일 밤이었는데 그 여자들 무리가 있었어요. 여자들 무리가 우리 말고 우리 말고 우리 말고 가게 밖에 이제 도로 네. 있는데. 네, 20대 초반에 이제 여여 커플로 추정되는 예. 그런 무리들이 좀 있었고 이분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중년의 남성이 시비를 건 거죠. 너무 어린데 뭐 왜 들어오냐 뭐 이런 식의 왜 길을 막고 있냐 뭐 막 이런. 실랑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딱 봐도 나이 모르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10대로 추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 아저씨가. 근데 그렇게 보이진 않았고 아니 뭐 그러거나 저러거나 뭐 어쨌든 그 뭐 검사는 뭐 술집에서 하는 거지 자기가 뭐라 그래. 아니 그런 실랑이를 하고 있어서 이제 저랑 찐망님이랑 밖에 있었는데 서 있다가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안 되겠다. 이건 해장 상담소 컨텐츠다. 그러면서 네, 다가갔죠. 저기 근데 그 순간에 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저씨한테
아니 지금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뭐 어린애들이 어쩌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어린지 어떻게 하냐고 저 나이가 어떻게 하냐고 제가 지금 저기 44살인데 저 44살처럼 보이냐고 제가 우선 팩트를 얘기하면 제가 그보다 10살 어린데 신생아는 44살처럼 보이냐고 안 보이지 않냐고 그랬더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약간 동공 흔들림. 동공 아저씨 대단한데 약간 술 취해 보였는데 대단한데 콧물을 막 많이 흘리시면서 술을 취했었거든요. 진짜로. 콧물이 정말 근데 그 옆에 있는 말리던 그 술집에 따라 나왔어. 따라 나온 제가 이제 같이 붙어 있으니까. 따라 나온 아저씨가 어머 동안이시다 말리다가 나한테 계속 그 말이에요? 이야기 딴 데로. 딴 데로. 그 아저씨는 왜 여자들한테 시비 거냐고 얘기하려고 아니 그게 했는데. 아니라 아니 저 비키세요. 약간 그 어차피 내가 저도 44살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그 친구도 나이를 모르지 않냐 이런 이상한 이야기 저 왜 그렇게 제가 왜 그랬냐면 제 몸이 왜 그렇게 말했냐면 얼마 전에 이제 해장 상담소 얘기하다가 이제 네. 회원들이랑 민우의 회원들이랑 네. 얘기하다가 이게 싸울 때 그냥 너 몇 살이야 그러면 한 10살 높게 부르면 된다고 30살 너 몇 살이야 너 어린 뭐 그래서 애가 넷이야 지금 저쪽으로 가야 돼 40살이야 그렇게 하자고 50살이야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 근데 내 몸이 그걸 듣고 기억했나 봐. 나도 모르게 44살이에요. 제가 44살인데 그렇게 보이냐고요. 보인대. 야씨 고수인데 아니 내가 너 몇 살이야 이랬을 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 몇 살이냐고 묻기 전에. 그쵸? 물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먼저 나왔어. 44살이 그렇게 안 보이니까 나이에 대한 토론으로 나이는 모르는 거예요. 말하면서 막 그렇게 막 신랑이라 했어요. 누가 몇 살인지 얼굴 보고 어떻게 아냐 막 이런 갑자기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너무 동안이시다. 막 옆에서 계속 그 직원은 그렇게 싸우고 해서 이렇게 그만하시고 근데 다른 그 아저씨의 지인 남자분이 나와서 왜 그러냐. 아니 왜 저 술 먹으려고 들어가는데 먼저 그랬다. 그렇게 신랑이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들어오고 네. 그 아저씨 둘도 들어와서 먹고 갔는데 다 같이. 아니야 그 무리분들은 기분 나쁘니까 가자라고 하는 그쵸. 쪽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맞아요.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냥 가셔서 이게 그렇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작게 읊조리면서 얘기했죠. 맛있게 드시고 가시라고. 맞아요. 우리 인사를 굉장히 서로 친절히 나누면서. 하시고 네.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자리에 다시 모여서 335 세 팀이. 세 팀이 술을 마시고 돌아갔던 서로 대화가 좀 안 들리게 했어야 되겠다. 서로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때부터 약간 신경을 안 썼고 아 진짜 웃겨.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서빙하는 그 아저씨가 말을 하다가 그 아저씨를 말리다가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 우리 애를 얘기하는 거죠. 여자들 무섭다. 그거를 그거를 그 순간 말리니까 넘어갔는데 그 얘기를 그래서 이제 하고 나가는 계산하면서 얘기했죠. 계산하면서 또 얘기했죠. 아까 그 얘기 무슨 얘기시냐고. 그랬더니 뭐랬죠? 뭐 말리려고 하는 얘기였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맞냐?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맞아. 맞다고 해서 아니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원래 먼저 시비 건 거는 그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우리에 대한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그게 아니라 요즘에 자기는 말리려고 했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다. 그런 그분이 방식의 잘못한 말을 거다. 보태지 않는 게 낫다. 그치. 막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그 기분 안 상하시게 이렇게 하려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왔죠. 마무리를 그러니까 그 아저씨한테까지 하고 한 번 더 하고 네. 그날 화가 말아주고 올라와 있는 어떤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는 그 가게에서 일하시는 여자분은 굉장히 잘한다 이런 눈빛으로 서빙하는 여자분이 표정이 눈이 막 초롱초롱했어요. 우리를 보는 이런 일이 많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싸운 싸우는 거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랬던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몇 살이야 이러면은 10살 올리는데 먼저 하지 마. 저는 먼저 해가지고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당황했어.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시나리오가 안 50이라 할 거 그랬나? 막 하여튼 그랬던. 그러니까 승리의 경험이었어요. 어쨌든. 다가가고 나중에 제자리로 들어와서 다시 담배 피러 나갈 때 아저씨 때 밖에 있어 우리 같이 나가자 혼자 나가지 말고 또 사실 저는 있잖아요 심장 터진 줄 알았어 그때 44살인데요 막 이럴 때 심장이 벌렁거리는 쉽지가 않죠. 아니 왜냐면 무서워요. 왜냐면 나 한 대 칠 것 같고 그리고 한 대 차라리 맞으면 되는데 그게 공포가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심장은 무너질 것 같은데 다른 동료 한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찐망님이랑 이렇게 셋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시비를 거는데 그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료분이. 잠깐 나 무슨 일이야 하고 나왔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니 너 무슨 일이야? 이거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 사실 내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아닌 척하려고 더 막 세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료분에게 나중에 정말 이거는 너는 안 되겠다. 들어가면 안 너무 됐어. 무서웠단 말이야. 같이 있어도 있어야 되지. 나중에 아니 지금 사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맞을 수도 있는데 네가 들어가면 어떻게? 아니 너무 신기하잖아. 무슨 일이야?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이 있는데. 아니 그리고 근데 제가 들어가는 사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많으면 정말 이제 패싸움으로 약간 왜냐면 그분들도 너무 이미 그 사인이 여자네. 반가웠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0.5초 만에 들어가는 거야. 난 사실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예. 근황 토크하다 목이 다 나갔네 지금. 너무 깔깔깔깔 웃었어. 예, 예. 아,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영화가 뭐 좀 어떻게 넘어가지? 죽여주는 여자라는 영화가 알아서 얘기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대본에 있었는데 예, 죽여주는 여자라는 영화를 윤여정 씨 나오는 그 영화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윤여정 씨 너무 좋아하고 제가 음. 윤계상을 좋아하거든요. 음. 그 어정쩡한 얼굴을 좋아하는데 음. 그 어정쩡한 느낌 있잖아요.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봤는데 봤어요. 그래서 뭐 보신 분들 여기 없으시죠? 네, 저는 못 봤어요. 저도요. 이렇게 평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좋지 않을 것 법한 것 같아요. 어. 예, 예. 어. 아니 근데 굉장히 전 무슨 인권 영화제 영화인 줄 알았어요. 되게 아. 백남기 씨 은근히 나오고 막 그러니까 투쟁 TV 그런 게 화면에 나와요? 예, 예, 뭐 아. 그런 게 나온다던가 아. 그리고 이제 윤여정 씨가 그 바카스 할머니라고 하죠. 소위 예. 그, 이제 그 종강역에서 이제 성매매하는 되게 오랫동안 그 기지촌에 있다가 바카스 할머니로 등장하고 윤계상은 이제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등장하고 이제 트랜스젠더 실제 트랜스젠더인 분이 나오셨는데 아나주라는 그 세 명이랑 이제 코피노 아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네. 소위 굉장히 사회적 소수자들의 어떤 연대와 이런 걸 담긴 했는데 그래서 윤여정 씨가 이제 바카스로 이제 성매매하는 분이다 보니까 이제 되게 오랫동안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 성매매한 남성들이 노후가 좀 많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도 없고 막 이렇게 뇌졸중 오거나 아니면 이제 이후에 굉장히 빈곤할 거를 알고 이래서 실제로 죽여달라고를 하거든요. 윤여정한테. 예, 예. 네. 그래서 윤여정 씨가 이제 실제 죽여주는 얘기였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대사는 그 죽여달라고 했을 때 나 뭐 이랬을 때 남들 인생은 잘 모르는 거니까 사실 그 속은 들여다봐야 아는 거니까 잘 모르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대사를 하거든요. 그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대사가 왜냐면 그게 윤여정의 얼굴로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바카스 성매하는 여성 노인의 얼굴로 그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게 사실 그 감각만 있으면 세상에 이해 못할 건 하나도 없잖아요. 남들은 남들의 인생이 있는 거고 말을 못할 사정들이 다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정서로 뭐 그 코피노 아이도 이렇게 잠깐 봐주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성매매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여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막 그런 소위 막 안 서가지고 주사로 막 세워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남성 성매매 할 때 노인들 예. 아. 그리고 이제 뭐 입으로 구강으로 해주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 죽여주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예.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하고 본인은 이제 감방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이제 여러 가지 살아왔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정서가 높을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면 공감하지만 죽이기까지 해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진짜. 마지막까지 보내주기까지 해야 되냐? 보내주기까지 해야 돼. 산에서 밀어주고 이러거든요. 뛰어내려 그냥. 다른 남성 노인은 하지 않아요. 그걸 해달라고 해요. 윤여정 씨한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그 마지막까지 이제 여성이란 어떤 몸이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역할을 요구받는. 그렇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남성 노인들에 대한 그 남성들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도 예를 들어 사도 같은 영화도 유아인이랑 그 영조랑 사도세자 나오는데 영조가 사도세자 죽이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좋은데 영조가 아버지란 이름으로 그냥 끝나잖아요. 아버지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뭔가
잘못했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있고 어쩔 수 없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화에서 저는 죽여준 여자에서 마지막까지 죽여주기까지 하는 그 여성을 그냥 제목대로 했네요. 네. 그런 이게 거죠. 굉장히 근데 중의적인 그런 네, 맞아요. 표현으로. 그렇죠. 성매매와 이제 실제 죽음 음. 둘 다 이제 있는 거죠. 실제 윤여정 씨가 정말 잘하는 그런 여성으로 나오고 죽여주는 여자로 촬영하시고 나서 엄청 심리적으로 힘들었다고. 힘들었다는 얘기 되게 많이 인터뷰에서 봤었던 거. 워낙에 이제 윤여정 씨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좋은 영화이길 바라고 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생각만큼의 어떤 결과물과 또 거기에 따른 뭐 관객 수 이렇게는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윤여정 하나 보고 그냥 볼만한 보면, 것 같아요. 예. 예. 네, 봐야지. 윤여정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분들 예, 많이 추천해드리는 예, 걸로.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또 그거 봤어요 부분에서 i30 TV 광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언급한 네, 맞아요.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저도 보니까 좀 달라졌더라고요. 수정을 좀 한 것 같아요. 중간의 부분을 약간 네. 도려내는 방식, 예, 좀 잘라내는 프로에 방식. 친 이런 장면들을 좀 살짝 커트를 그러니까 이게 좀 수정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존심은 상하니까 많이는 못하겠고 약간 그런 정도의 수위에서 조절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막 기사에서 보니까 약간 수정한 이유를 원래 통상적으로 이제 방영하고 한 달 후에 원래 반응 반응 사람들, 보고 하는 반응 보고 거다. 하는 거다. 너네가 너네들 얘기해서 문제 제기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걸 괜히 얘기하고 싶어 하는 예. 그런 느낌이 들었어. 네네. 조금 수정돼서 나오기는 했는데 좀 근본적으로 뭐큰 예, 그 광고 문제시 받아들여진 시장에서의 것 같지는 어떤 않다라는. 여성들의 재현 부분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음. 많으니까 앞으로도 약간 좀 예. 그래서 뭐 또 뭐 다른 걸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 뭐더라? 그 한화생명 광고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볼 때 막 불꽃처럼 사는 여자. 그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어떤 기혼 여성인데 애가 집에 오면 뭐 막 어질러져 있고 뭐 근데 뭐 그래서 뭐 김밥을 싸줬는데 막 우리 엄마가 싸준 김밥은 뭐좀 엉망으로 생겨가지고 아이가 막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래서 막 되게 위축돼 있는데 저녁에 뭐 엄마 사랑해요류에 뭐를 받았나 그림을 이렇게 엄마 그림을 그거 보고 불꽃처럼 다시 힘을 태야 내서 이러면서 근데 결의를 그게 다지는 젊은 남자 편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시리즈인데 네. 젊은 남자는 네. 자기가 막 북쳐요. 아, 그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젬베 막 치는데 어. 뭐 너 취업 안 할 거야? 뭐 그랬더니 뭐 불꽃처럼 산다 그러면서 이거 들고 젬베 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되게 청년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미지 그런 거 너무 좀 구리다 이런 아니 그리고 맞아. 불꽃처럼 사는 게 잼배 이렇게 들고 아니 막 불꽃놀이 있어 그런 거 양호해서 한화에서 불꽃을 좋아하네. 아 정말 뭔가 이 삶에 대한 뭔가 이 시선이 굉장히 되게 겉핥기지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어떤 우리들이랑 여기 서민 그러니까 정말 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런 건가 이런 저는 볼 때마다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기업들이 어느 층을 타겟하고 있는가, 어느 층한테 어필돼서 팔리고 싶은가에 따라서 이제 그 층의 모습 중에 기업 이미지랑도 맞아야 되니까 너무 서민? 뭐랄까 그런 아니 느낌까지는 근데 또 한화생명이면 보험사 아니에요? 보험이면 조금 힘들어야 되나? 서민들한테 좀 파는 그런 몰라. 품목 아닌가? 좀 비싼 고객으로 만나? 근데 왜 여성들의 삶은 안 그래도 불꽃이 됐다 못해 지금 제가 되고 있는데 불꽃처럼. 얼마나 더 열심히 살으라는 그러니까. 건지. 예. 참 이 얘기가 많던데 한화생명도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 봅니다. 우리 팟캐스트 많이 들으실지 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예. 이번 주제가 낙태죠. 네, 예. 그렇죠. 예. 홍보 나갔던 것처럼. 네. 사실 이 낙태라는 용어부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임신 중절, 임신 중단, 임신 중지, 근데 뭐가 가장 적절한 단어인지를 그러니까 무슨 단어를 사실 갖다 붙여도 참 이렇게 마음에 딱 썩 들지가 않는데 원래 이 낙태가 한자어죠. 그래서 떨어질 낙자와 아이벨태 이렇게 써서 태아를 떨어뜨린 행위, 이래서 낙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임신이라든가 출산, 뭐 이 피임 과정에서의 어떤 권력 구조, 뭐 사회적 환경, 뭐 구조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이나 맥락들을 삭제시켜 버리는 그런 단어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이 아이를 떨어뜨리는 지우는 주체로서의 여성으로만 이렇게 부각되고 한정시키는 단어라서 여성에게 모든 비난과 책임을 집중시키는 단어로서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문제들이 반영돼서 이 용어의 전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뭐 아직은 또 딱히 이제 이렇게 새롭게 부를 만한 단어가 지금 마련돼 있지 않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낙태라는 말로 따옴표 낙태라는 말로 계속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는 걸로. 예. 그래도 최근에는 약간 임신 중절이라니까 임신 중절 수술을 부를 때는 임신 중절이라고 부르고 약간 임신 중단이라는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그걸 하기로 했대요. 쓰는 그룹들이 많아지고 있는 임신 중단? 임신 중단. 근데 워낙 중지 중단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맥락 여성들의 말들을 설명할 때는 낙태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왜냐면 임신 중단이나 중절이랑 길면 그게 일반화되지 못해. 네. 아무래도 짧은 쪽이 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어 인중으로 낙태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 의미는 계속 있기 때문에 걔를 계속 고수하지는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민이 시작된 거니까. 네. 그러니까 가진 의미 이런 것들이 변화해야 되는 거니까요. 상황이나. 예. 지금 어쨌든 이 낙태 이슈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떠올랐는데 이렇게 이 이슈가 이렇게 다시 뜨거워진 데에는 뭐 최근에 국제적인 상황 그리고 이제 한국적인 상황이 약간 맞물리면서 그렇게 됐는데 먼저 폴란드 상황이 좀 있었죠. 그래서 좀 저희가 뭐 SNS라든가 등등을 좀 찾아보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총선에서 우파 정당인 법과 정의당이 집권을 하면서 그 임신부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임신부와 의료진을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하는 그런 법안을 내 가지고 이제 이거를 통과시키겠다. 이제 이러면서 지난 이제 10월 3일 인가요? 예, 이때 한 10만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아요. 10만 명. 저희 거의 뭐 이 촛불시 옛날에 광우병 때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 싶은데 10만 명이 넘는 폴란드 여성들이 이제 수도에 와 전국 도시에서 거리에 나와 가지고 시위를 벌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검은 옷을 입고 이제 시위를 하면서 검은 시로 이제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는데 이런 대규모 항의 시위에 밀려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려고 했던 그 법안이 폐기가 됐다고 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현행법이 그냥 유지되는 건데 사실 현행법이 거의 지금 한국의 상황과 비슷한 그런 법안인 것 같아요. 제한적인 법안이죠.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이제 폴란드 법은 이제 임신부나 태아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성폭력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자체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가 이제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그 법은 폐기를 하고 이제 현행법이 살아있는 방식이고 이 법은 현재 유럽 내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법안인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서 보건복지부가 뻘짓을 또 했죠. 그렇죠. 뭐였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이제 입법 예고를 하나 했는데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임신 중절 수술을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다라고 명명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이제 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인즉슨 이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의사들, 그러니까 모자보건법상에서 예외 조항으로 허용된 그 조항을 위반하고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강화하겠다. 1년으로 강화하겠다라는 입법. 현재 1개월인가요? 네네네. 1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겠다라는 안을 입법 예고한 거고 이거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11월 2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의견 수렴을 안 한 상태에서 입법 예고를 보통은 이제 입법 예고하면서 한 다음에 의견 수렴 기간을 갖는 건데 그 전에 의사들이랑 어떤 의사들과? 조율이랑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고 그때 이제 아마 안을 마련하기까지의 소통은 분명히 했었을 거고 근데 이제 뭐 의사들 쪽에서 안을 제출하고 정부 쪽에서 검토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임신 중절 수술 전면 중단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의 반발이 일어난 거고 실제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앞서 소개됐었던 그 검은 시위를 이제 이어받아서 검은 옷을 입고 거리에서 나와서 본인의 임신 중절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이 낙태죄가 가지고 있는 모순 그리고 이 보건복지부의 이런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흐름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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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현재 그 입법 예고안이 뭐 철회됐다라고 나오긴 했는데 그게 또 오보다라는 네, 얘기가 그래서 있죠? 아직 확실한 상태는 아니고 다만 이제 뭐 근데 여기서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무시당하고 이제 차관이랑 의료계 의사들만 만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재검토하는 거에 대해서 딜을 하는 과정이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뭐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를 자기네들끼리 가졌고 그거에 대해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될 텐데 아마 이 임신 중절과 관련된 항목은 빠지게 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그렇지만 아직 확실하진 않고.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게 약간 낙태에 대한 처벌 강화의 어떤 흐름이란 게 예전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처벌 강화를 하면 아이를 낳을 거다라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시작된 것, 여성들의 몸을 굉장히 출산의 도구로 여기는 어떤 국가의 시선들을 또 여실히 보여주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지요. 근데 현재 이 낙태가 불법이다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그냥 아무도 모르게 모두의 묵인하에 그냥 거의 사무화된 채로 다 임신 중절 수술을 실제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불법이었어? 무슨 법으로 지금 이게 불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네.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게 터져 나오면서 국내에 새롭게 낙태 금지 법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네. 원래 있었던 법안이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막 뭐라고 낙태죄가 처벌이 된다고 낙태죄가 불법이라고 하는 정도로 이거에 대한 인지를 이 법에 대한 낙태죄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이었죠. 네. 장미꽃뱀님 조금 지루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진지하게 잘 듣고 있는데요. 네. 생각을 하느라. 아니, 저 생각하고 있어요. 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형법이 네. 지금 낙태죄가 이제 269조에 270조에 이어서 있잖아요. 네. 그래서 269조에는 이제 부녀가 여기 부녀라고 하는데 여성이 약물 기타 방법으로 할 때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뭐 이런 항목이 있고 이제 270조는 이제 의사에 대한 건데 의사나 한의사나 뭐 조산사나 이 부녀의 여성의 촉탁을 받아서 낙태하게 된 경우 이제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이런 항목이 이제 있죠. 사실상 그 전에는 이제 이 뭐 암묵적으로 대부분 낙태를 하고 실제로 입건되거나 여성이 입건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없었죠. 그래서 저희 이제 민회 같은 경우에도 2010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낙태 관련된 대응 사업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0년 얘기하기 전에 사실 이제 제 기억이 한 2007년 한 6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 민회로 전화가 와가지고 약간 항의하시는 그런 전화였는데. 이 낙태와 관련된 그 조항을 없애니까 낙태 반대 운동이 아니죠. 낙태죄 반대 운동과 관련해서 왜 운동하지 않느냐, 왜 이걸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항의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 맞아요 필요한데 뭐예 뭐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되게 어떤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 그러니까 이미 암묵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이게 이슈화가 되면 오히려 이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게 오히려 공개가 돼서 여성들에게 피해가 가서 오히려 낙태를 못하게 되는 자유롭게 병원을 못하게 못 예, 찾는다거나. 필요한 상황에 낙태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여성 운동계에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아서 외국에서는 뭐 프로라이프면서 뭐 이렇게 찬반으로 딱 나뉘고 생명권인데 뭐 여성의 선택권 이렇게 여성의 결정권 이렇게 이제 뭐 마치 그래서 이게 야당 대 여당 이런 공화당 대 민주당 약간 이런 싸움 굉장히 예, 기본적인 어떤 거기에 대립 구도의 하나의 동성애와 같이 이렇게 주요한 이슈로 설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약간 문제 제기를 막 계속 받는 그런데 이제 그런 대립 구도로 운동을 하는 게 과연 맞냐 그리고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낙태죄와 실제로 그 행해지고 있는 방식 뭐 현실 그 사이에서 운동이 어떻게 이거를 돌파해 가야 될지가 근데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 거의 낙태죄의 개정 그리고 모자보건법에서 이제 예외 조항으로 이제 허용돼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이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거의 논의 다 가고 뭐 안까지 다 마련했는데 노무현 정부 통과를 사실상 실패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사실상 기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논의를 굉장히 진지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가능했었고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면서 왜 생각보다 빨리 끝나죠? 다 똑같은 임기인데 일이 많았죠. 예. 막판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시 이명박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제 거의 뭐 없었던 일처럼 돼버리면서 있다가 2010년에 사건이 나기 시작한 거죠. 고소 고발이 난무하던 시절이었죠. 그렇죠. 예. 그때 그 저출산 대책으로 낙태 줄여가지고 출산율 높이겠다 뭐 이런 식의 발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라이프라는 의사회가 등장을 했잖아요. 네. 뭐 그래서 근데 그분들 심지어 난 진짜 궁금하긴 해. 아니 진짜 프로라이프라는 게 난 그 말도 되게 싫은데 뭐야 뭐 자기네와 친생명이야 뭐 정말 이게 친생명 이런 의미잖아요. 진짜 웃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니 그냥 근데 산부인과 의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 속셈이 뭘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때 그리고 프로라이프의 약간 정말 그래서 그런 구성원분들이 걸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도 되게 세 보였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당사자긴 하잖아요. 임신 중절에 수술을 그렇죠. 하기 할 때문에.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가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저는 임신 중절 좀 많이 본인이 당사자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분도 있었어요. 그 느낌이 그냥 그 프로라이프 의사 중에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 있었잖아요. 여자분. 아니 뭐 저렇게까지 막 할까 막 토론에 나와도 막 그 낙태 영상 캡처하면은 성격 때 보여주는 그쵸. 그거 그런 사실 영상? 조작이잖아요. 그것도 실제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들고 와서 막 이렇게 어떤 생산적 신념에 기반한 건가? 그런 종교적 신념. 그런 것 같기도 해 보였어요. 그게 신념이니까 더 무서워. 그럼 안 하면 되잖아 본인. 남들도 안 했으면 좋겠어. 저 너무나.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 개인들의 의사로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를 뭐라고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한국에서의 문제는 그걸 법으로 되게 통제하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낙태죄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게 엄청 문제인 거고. 저는 그래서 그때 노무현 정부 때 이 낙태죄 그 개선 조항 변경 논의를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무슨 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의견 청취를 하잖아요. 그 조항을 같이 논의하잖아요. 아니 여성의 의견을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당사자니까. 근데 그때 종교계를 꼭 불러요. 난 정말 그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 왜 정책과 이 법의 과정, 법 제정의 과정에 왜 종교가 들어오는 거야? 난 불교, 천주교 다 들어오잖아.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 아니 왜 정교 분리가 안 되냐? 아니 근데 왜 종류별로 왜 다 들어 하나만 들어오는 거야? 불교, 천주교도 다 들어요. 스님도 와요. 막. 그러니까 아니 종교는 그건 가치관이니까 자신들의 그러니까 신념이잖아요. 그냥 아니 어느 나라의 세상에 그 약간 옛날 근대도 오기 전에 중세 시대나 교황이 이 통치 거의 그 이념적으로 통치하고 그리고 모든 정책을 방향을 결정 이럴 때 그래서 근데 근대가 되면서 분리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아니 왜 정책을 결정하는데 종교계가 다 나서가지고 자기 신념에 기반한 생명이 어쩌고 다 종교가 또 달라요 또.
아니 그건 자기 종교 내에서 자기네 신도들한테나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신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냥 이 법정 그 얘기를 국민으로서 자기 의견을 내면 되는 거지. 아니 정말 직접 막 이렇게 법복 입고 오시고 목 싸우고 막.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정말. 그 너무 웃기는 종교인들이 나라인 것 모두 같아. 다 모여 있었던 그 자리 그리고 그게 약간 피임약 재분류 때도 딱 그랬었어. 피임약을 그쵸? 때리면 네. 피임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러니까 종교랑. 왜냐하면 이제 그 사후 피임약을 그쪽 그룹에선 낙태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 임신 중개 약은 따로 있는데 아니 그리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피임이랑 종교를 종교랑. 정말 예를 들어 무슨 뭐 종교 뭐 비리 뭐 이런 걸 관련이 있을 때는 오는데 관련이 없는데 왜 오는 거야? 왜 부르는 정말. 거야? 난리칠까 부르는 거야? 아 나는 아니 그렇다고 치면 거의 모든 거에 난 종교가 똑같은 비율로 그렇게. 그렇게 말을 맞추자면 아니 어떤 정책에 그러면 종교가 안 들어갈 수 있냐? 모든 정책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더 무서워. 어떡해. 그럼 말도 안 되는 아 정말 제일 어이없죠. 일단 저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단 거기서부터 조금 고쳐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2010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이제 정국이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사들에 의해서 이번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의사들에 의해서 촉발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매번 그래. 항상 그렇죠. 굉장히 억울한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나 어쨌든 그래서 그때 2010년에 이게 다 금지 법안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되게- 깔때기를 이런 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면 의사들이 수술을 못하겠다라고 전면적으로 중단 선언을 할 때 영향력이 없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낙태가 금지로 되어 있고 그럼 더 할 수 있는 곳을 찾기 더 어려워지고 지금 암암리에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비용도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이제 불법 낙태 수술에 대한 홍보도 계속 온라인 통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약간 안전하지 않은 어떤 상태의 수술을 받는 여성들도 많은 상태인데 그리고 그게 더 이럴 강화될 때- 수 있는 이럴 게 이 때- 낙태죄 때문이죠. 이럴 때 비용이 확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고비용, 맞아. 고위험. 그렇기도 그때 제 기억에 2010년인 한참 낙태 고발 전국 때 그 낙태를 자기가 시켜주겠다고 꼬셔가지고 그런 유인해서 범죄도 있었죠. 예 성폭력 맞아요. 했던 그런 맞아요. 일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게 막 기사화되는 맞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얼마나 이 절박한 심정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원정 낙태 예, 얘기 나오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했던 것이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을 고발했잖아요. 본인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을 고발을 해서 실제로 뭐 입건됐고 뭐 이러면서 다른 당연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못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비용이 뭐 몇백 배로 예, 올라가고, 몇십 배로 뛰고 예. 뭐 중국에 가고 일본에 가고 가서 이제 중절한다라는 이제 전화를 받기 시작했죠. 예. 그런 와중에 저희가 좀 급한 그때 전화를 받았죠. 그때 이제 그 관련자시잖아요. 좀 그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약간 너무 가까이서 저희가 그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아 정말 왜 낙태와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납작하게 얘기되는 상황 현실에 대해서 정말 너무 화가 났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받았던 연락 중에는 이제 뭐 간신히 찾은 병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불렀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중국에서 하면 30만 원 안쪽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제 어디 가면 받을 수 있냐 이런 식의 연락도 왔는데 그때 사실 근데 이렇게 상담을 주신 분이 개월 수가 사실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하면 된다 안 하면 된다 이런 문제가 위험. 아니라 이 정보를 제대로 그러니까 병원 가면 안 된다 끝이잖아요. 근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그 아,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확고했고 그때 저도 굉장히 딜레마가 많이 들더라고요. 안 될 것 같은 거야 하면 너무나 위험할 것 같은데 본인은 그거에 막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의료적인 것과 이제 실제 이 상황에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담 체계가 있어야지 이분을 뭔가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중국을 가신지 안 가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때 전화 받았을 때는 안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높았어요. 예, 상당히. 예. 그럼 사실 이제 본인 몸에도 상당한 죽을 수도 있어요.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때 2010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그 고발을 당했고 이제 여성분이 그 당시에 이제 낙태죄로 고발을 당했고. 여성분이 예, 당했고 전화가 왔죠. 상담. 그렇죠. 그리고 그 상대가 이제 협박한 상대가 이제 전 남친이었었죠. 네. 예. 그래서 경찰에서 오라고 해서 도저히 이제 본인이 무섭고 그래서 이제 이 동행을 하러 그 지역에 이제 갔었었죠.
천상 여자님도 같이 가셨었죠. 네. 그때 이제 어. 경찰서는 같이 들어가셨잖아요. 예. 사실 이제 급파돼가지고 막 이제 많이 이제 우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마음 급하게 좀 갔었는데 경찰에서도 아마 여성단체 좀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낙태 교사죄로 고소당한 상황이었고 이제 그 여자분은 낙태죄로 고소당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자가 이 결혼 약속이 이미 돼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여자분이 파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뭐죠 청첩장이 다 뿌려졌는데 결혼 안 하겠다고 그쪽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어머니 쪽에서 계속 반대를 그 전에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계속 반대를 했었고 사실 이 여자분이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남자분이 굉장히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집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예상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계속 결혼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임신한 걸 안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계속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결혼시켜야죠.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결혼시켜야죠. 어떻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배가 불러오고 있는 와중에 그 남자 쪽에서 막판에 파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무시했던 것이 너무나 싫다 이러면서 나는 그런 집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파혼을 선언하니까 이제 이 어머니는 딸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파혼을 하게 됐고 그럼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이러면서 이 딸을 끌고 아이를 이제 지워야 한다. 너 인생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러는데 이제 이 여자분은 그래도 아이를 지우는 건 힘들지 않을까라고 자기는 조금 그게 아니었, 그러니까 되게 마음의 갈등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의 말이 또 맞기도 하니까 자기 인생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말 거의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그 도시 왜냐하면 너무 작은 도시니까 소문이 날까봐 다른 도시 약간 큰 도시에 가가지고 도시를 다 뒤져가지고 간신히 의사를 설득해서 낙태를 결국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전에 근데 그 남자가 나는 결혼 안 하지만 얘를 낳아서 달라고 그런 미친 거 아니야? 완전 정말 사이코죠. 정말 미친 거죠. 아주 애를 낳아서 달라 해서 그것까지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면서 정말 황당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낙태를 했는데 남자 쪽에서 어머니는 낙태 교사죄, 이제 여성은 낙태죄 이렇게 해서 의사도 고발했었죠. 예, 네. 아니요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그 경찰이 계속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가 같이 입회된 상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사실 이제 여성을 처벌하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처벌 안 하긴 한다. 그렇죠. 근데 처벌을 안 하려면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의사를 대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자기는 죽어도 못 된다. 맞아요. 눈물만 계속 흘리고 있었어요.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어머니도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가 정말 여러 의사를 찾아갔고 맞아요. 다 그때 왜냐하면 낙태 고발 전국이었기 때문에 더 안 해준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한 병원을 찾아서 그 의사를 거의 막판이었기 때문에 정말 사정하고 무릎을 꿇고 맞아요. 사정을 했대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의사가 정말 너무 마지못해서 그쵸. 그러니까 비싼 가격을 받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액수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여성 때문에 그리고 이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준 거예요. 정말 이 어머니 애원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그걸 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럼 지금 딸이 들어가게 생겼으니까요.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경찰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차피 그러니까 설득한 게 그러니까 뭐 나를 풀려나자고 의사를 말하는 게 되게 그렇다면 어차피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 어느 병원이 나오게 돼 있다. 당신이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뭐 블랙박스 뭐 그때 블랙박스 별로 있지 않은 CCTV 어쨌든 다 뒤지면 어쨌든 조사를 하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이기 전에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의사가 들어가는 게 낫다. 근데 그때 이제 낙태 고발 전국에 약간 건수도 필요하고 막 이랬나 봐. 그러니까 아예 없는 사건으로 하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 어머니가 이틀인가 3일 버티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걸 말하게 되는. 예. 너무 그러니까 정말 그때 정말 가슴이 정말 맞아요. 다들 그 자리에서 그 의사한테도 정말 제가 보기에 너무 미안하고 다들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해가 예,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그 돼요. 순간에 누가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그 남자 새끼 말고 그 남자는 근데 없어. 그 남자 새끼만 잘못한 그 건데. 남자 새끼만 부재해. 근데 나머지는 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걔가 정의로운 애가 마치 지금 법률상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걔가.
와, 나 진짜 그 상황이 아니 진짜 그때 너무 그리고 열받는 우리가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 경찰도 이해하잖아요. 경찰도 맞아요. 경찰도 이해가 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가 이해가 되는데 심판자는 그러니까 남자예요. 경찰도 전혀 거기에서 여성이나 어머니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정말 그 남자 새끼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법이 어떻게 해? 지금 나머지만 처벌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의사를 불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만드냐고. 아 그걸로 딜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의사들은 어떤 한편으로 열받게 생기기도 그리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애원하고 되게 그러니까. 애원하고 막 눈물로 호소하고 막 여성들의 그 상황에. 삶이 쫙 나오니까 거기서 참 안 해주기가 사실 그 당시에 50만 원, 100만 원 받자 그런 위험수로 가기가 참 그사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설득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눈앞에서 막 그렇게 처절하게 무릎 꿇고 울었으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삶이 이어질지에 대한 게 막 그려지는 어떤 상황이니까. 그래도 들으면 너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나서 달라니. 그런 정말 그것도 무슨 무슨 씨바지 소리야. 진짜 미친. 어. 정말 욕이 정말. 아니, 저도 이제 경찰 조사를 동행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약간 형국이 바뀐 거였었는데 이 민우회로 협박 사례가 많이 들어올 때였어요. 이 남자도 이제 낙태죄로 여성을 고발한 거긴 했지만 2013년도쯤인가 아무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이 남자가 스토킹을 하면서 이제 헤어지자고 한 관계 유지, 관계 유지를 안 해주면, 그러니까 헤어지자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너 안 그러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너를 낙태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하고. 그랬다가 다시 또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자기가 잘못 말했다. 뭐 어쩌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경찰서에 간 거예요. 그래서 사고 접수가 됐으니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남자가 수술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경로 자체가 차를 무단으로 이렇게 여자분의 차를 무단으로 들어가서 그 내비게이션에 찍힌 그곳에 병원, 그러니까 남의 차를 왜 뒤져? 가서 약간 그게 막말로 그 증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자분들이 위축되지 않아도 되는 게 이걸 막 협박을 해. 만약에 너 그럼 나중에 뭐 관계 유지를 위해서 너 낙태한 거 고발할 거야. 고발했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경찰 가. 안 했다고 하면 돼요. 근데 병원에서 기록 나오면 어떡해요? 병원에서 기록 안 나오죠. 그렇게까지 추적하지 않아. 보통 그냥 기소 유예되거나 그러지. 그러니까 내 말은 혹시 지금 이 듣는 분 중에 누가 협박을 한다. 하라고 해. 해.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시고 낙태 장미꽃피디한테 방조죄로 연락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모르고 하는 애들도 있어. 아니, 협박 못 해요. 왜냐면 막말로 그 경찰에 고발되면 남자도 완전 자유롭을 수는 없지 않아요? 본인이 본인이 동의하지 동의한 게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동의하지 않았다고. 왜냐면 지금 배우자 동의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정말 법이 그지 같잖아요 지금. 완전히 남성만 정말 아무런 남성 시선이죠. 심판자. 아무런 책임도 없는. 심지어 배우자 동의도 받아야 돼. 정말. 저는 이 동의 항목이 참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렇다고 실제 그 파트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는 않아요. 확인할 수가 어떻게 할 네. 거야.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얼마나 무의미한가. 의미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형식장의 어떤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여성들의 배우자인데 네가 배우자인지 난 딴 사람 배우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운전자 검사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 조항을 빌미로 여러 가지 협박이라든가 그렇죠. 뭔가 돈도 뜯어내기도 하고 관계에 대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게 활용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관계가 뭐 나이스할 때는 이런 조항이 굳이 없어도 상의해서 하잖아요. 그죠? 합의하니까 상의할 수 없을 땐 상의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못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걸 굳이 법으로 남자가 사라져. 법으로 해놔서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참. 이 법을 만든 사람의 어떤 뇌 구조를 정말 알고 싶네요. 이게 만들어진 지 아니, 되게 머리도 오래된 되게 많이 쓴 것 법이어가지고.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어떻게 하면 아무런 책임도 없이 책임을 묻기만 할 수 있는 위치로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상당히 머리를 굴려서 뭔가 법을 만든 것 같은. 그리고 여성의 성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까? 통제할까? 네, 이런 배우자 동의까지 있다는 거는 어떻게 하면 공식적인 정말 남성 중심적인 어떻게 확인하고 출처를 확인하고 여성의 어떤 성관계를 이건 100% 통제하기 위한 너무나 세팅. 배우자 동의까지 있는 거 진짜 열받지 않아요? 배우자 동의라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당연히 동의했겠지. 그리고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안 됐겠지. 그걸 안 되는 마음에 오죽하겠니? 지금 그거를 동의를 못 받는 상황이 오죽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 안 하는 거죠. 누구는 받아서 오고 싶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같이 얘기해서 오고 싶지. 그리고 같이 병원에 가는 애들도 별로 없어. 아니 그리고 동의라니 논의도 아니고 동의라니 허락이라니. 아휴, 정말 화가 잠깐. 잠깐 열받네. 아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건 뭐 낙태죄 폐지라든가 뭐 여성 요청에 비범죄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방식 없나 저는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지금까지 책임을 져오고 비난과 죄를 받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좀 반대 상황에 한 몇십 년간은 좀 남성이 좀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최근에 뭐 그런 어디 방식의 집회에서 법을 좀 머리를 좀 써가지고 지금 있는 법처럼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오묘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딱 새로운 오감했으면 저기 좋겠다. 죄를 하나 만들자 그랬었었는데 진례사정죄라고. 어마무시하네요. 아니 뭐 전사회적 정관 수술을 그 어렸을 때 하는 그 수술 뭐죠? 고래 잡는 그거처럼 다 시켜버리면 어때요? 아니 저출산 문제서 안 돼요. 저출산이어서 안 돼요. 안 되게 뭐. 뭐 없을까요? 그러니까 남성도 뭐가 개입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처벌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처벌을 하지 말자인데 난 처벌하지 말자 말고 낙태를 하면 남자를 처벌하자. 여자는 무조건 냅두고. 이런 법이 어떻게 없을까? 어떻게 법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지지? 이런 자꾸 상상을 하고 싶은. 너무 되게 여성들 혼자 아니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법안을 내놔야 비범죄와의 결론이 나온다.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비범죄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들이 더 낮은 걸 갖고 내놓잖아요. 그럼 이 정도로 안 듣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더 센 걸로. 센 거를 남성들을 무조건 처벌하는 거.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여성의 그렇게 동의를 내놔야 거기는 다 철창을 보내겠다라고 해야. 왜냐면 할 말도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책임 동시에 있다라는 거 자기네들도 뭐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성들이 다 처벌받았으니까 이제 남성들이 처벌받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그걸 사문화시키든 말든 그건 너네가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법을 일단 만들어 놓은 법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면. 중간에 사비 보는 걸로 둘 다 괜찮은 그러니까 피임을 안 했을 경우에 뭔가 그렇죠. 처벌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피임을 했는데 뭔가 그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임신한 거는 좀 뭔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처벌을 좀 낮추고 정상참작인가? 정상참작 해주고 이것도 괜찮네요. 그런 법안을 그 정도는 얘기해야지 우리가 중간 정도 지금 할까요? 비범자에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당사 자기 입장으로 지금 생각 안 하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관계되어 있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있는 남성들이 너무 태평하죠. 많으니까. 아니 근데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이걸 막 생각해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낙태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달돼 있으니까 정말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근데 그 낙태를 해 처벌을 하려고 만약 덤벼들어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남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걸로 해라고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남자들이 낙태를 못하게 하겠구나.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어떻게 해야 방법이 생기지? 이 정도 얘기하면 왜냐면 중간에서 만난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근데 하지만 너네도 처벌받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성의 결정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 게 그러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이것이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네들 뭐라고 해봤자 어쨌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들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구나. 뭐 개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을 정말 폭력적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할 거의 이런 법안에 가깝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게 막 생각을 반대로 해보면 이런 결론에 많이 좀 다다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뭐 선택 대 생명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여성단체 선택으로 분류되잖아요. 저는 그 분류가 아니 근데 너무 웃기는 건 인부라는 정체성이 임산부라는 그러니까 인부의 정체성에 있어서 내가 선택인가 생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인부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어쨌든 임신 중절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결정하는 그쵸. 그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 대 선택이라는 구도 자체가 진짜 문제적인 게 그 인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훈계를 위한 그냥 구도인 거죠. 되게 선택하면 막 엄청 막
내일 임신절 해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럴 리가 있어요? 아니 낙태죄가 어. 폐지되면은 여성들이 다 낙태죄 너무 많이 할 몰려가가지고. 거라고 말. 아니 그러고 아니 옛날에 아싸 나이스 막 청소년들 이러면서 할 옛날에 아니잖아. 그 지금. 사오피임약 관련해가지고 음. 이제 일반 그 슈퍼나 이런 데서 팔게 할 수 있다고 네, 이런 응급피임약 관련돼서 응급피임약 그럴 때 이제 종교계에서 청소년들이 그러면 맨날 맨날 많이 세게 한다는 거예요. 그 뉴스에서 보도가 돼. 사오피임약 슈퍼에서 판매 가능해. 그럼 청소년들이 와 네, 내일 섹스 해야겠다. 아니야 오늘 당장 할 거야. 이럴 수 없잖아. 이제부터 응급 막 물러내죠. 먹으면 되니까 섹스할 수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막 물러내지 막 이런 단어가 막 나오잖아요. 난 정말 그게 무슨 제가 어떤- 보면서 이미 많이 해. 이미 많이 하는데 몇 번 하면 물러난 거냐는 얘기. 당신들도 해보니까 알잖아. 별것도 아니라는 거. 뭐 그렇게 못 해본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 약간 종교계 있잖아요.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일상이야, 삶이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난리야. 엄청난 일로. 그러니까 안 해봐가지고 특히 천주교나 이제 불교나 이쪽에서는 아예 저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 문제가 많이 스님이고 발생하잖아. 뭐 하기도 하겠지만 근데 우리 더 가면 종교 쪽에서 그래요? 아니 뭘 말이 많아. 뭘 한다 그래. 아니 난 제일 신기해. 하고 싶어서 그러나? 왜 그러는 거야? 별것도 아니야. 그냥 삶이야. 밥 먹는 것처럼 비슷할 때도 많아. 그렇죠. 이드 보는 거랑 비슷할 때도 많아. 엄청난 거라고 얘기하지 마. 일상이니까. 그냥 일상이야. 아, 참. 안 해봐는.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환상이 아 많은. 근데 진짜로 정말 약간 생리도 그렇고 남성이 만약에 생리를 한다면 이 생리가 이렇게까지 얘기가 안 됐을까? 남성이 임신을 한다면 이 법이 이렇게 이따위로 여성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졌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라는 생각이 진짜 되게 많이 드는 그런 건 것 같아요. 네. 정말. 근데 아무튼 민우애가 냈었던 책자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잠깐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 책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2013년도에 출판되긴 했는데 이제 12년도 때에 이제 10년도부터 약간 들어왔었던 상담 사례나 인터뷰했었던 내용을 담아서 있잖아 나 낙태했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있잖아 뒤에는 말줄임표가 있고 나 뒤에는 쉼표가 있는데 약간 이거를 잘 읽고 싶지만 잘 안 되지만 약간 여성들이 이 본인의 경험을 이 임신 중결에 대한 경험을 꺼낼 때 얼만큼의 망설임과 얼만큼의 이제 생각과 호흡으로 이야기하는지를 담고 싶은 제목이었었고 사실 책 제목에 이 낙태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전면에 내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책 제목을 정할 때. 근데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책이 있어야 한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알아야 하는 어떤 것으로서 그래서 이 제목을 정했었던 어떤 기억이 나면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되게 단순하고 납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임신 중절이란 것이 여성들의 경험 속에 얼마나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나 이론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주제가 네, 아니라 우리 그렇죠. 삶의 결들이 다 살아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를 좀 많이 전달하고 싶었죠. 네. 예.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 낙태죄에 대해서 뭐 생명을 더 사랑하냐, 여성의 어떤 결정이 더 저는 이 낙태 중요하냐 주제로 이런 게 찬반 아니라 토론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자체가 그죠.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게 찬반 토론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동성애처럼 네. 동성애 찬반. 그러니까 동성애 아니, 지지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존재하는 내 지지와 상관 마치 계란을 지지하냐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천사랑 같이 찬성하냐? 무슨 얘기야? 이상한 현상이야.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찬성한 것도 반대한 것도. 그러니까요. 약간 이게 정말 토론 주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때 사실 인터뷰 할 사람을 이제 많이 알아보면서 이제 사실 쉽지가 않았잖아요. 네, 처음에 그러니까 진짜 그랬죠. 거의 몇십만 명이 지금 뭐 매해 예, 이런 연간 수술에 17만 명. 예, 수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자 인터뷰를 찾기가 쉽지 않는 이 현실이 말해주는 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고민하고 수술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여성들이 말을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 전이었는데 이 책을 딱 내기 전이었는데 아는 이제 그 후배가 연락이 온 거예요. 얘기를 좀 만나서 하재요. 그래서 그렇게 친한 후배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러자라고 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본론이 안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도 돼. 얘기해 무슨 일이야? 뭐 그랬더니 그 임신 중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도 그러니까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얘기를 못했고 엄마한테도 얘기를 못했고 근데 얘기할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니까 여성단체 얘기하니까 뭔가 이제 그 어떤 비난이나 자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가장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 얘기를 쭉 그러니까 쌓아놓은 거죠. 말을 못하고 담아뒀던 그 시간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감 막 듣는데 정말 이런 여성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사람들이 이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뭐 나를 위해서 낙태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그게 굉장히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혐오해요. 그리고 솔직히 뭐 생명권 이런 얘기하면 뭐 아이의 태아가 어쩌죠 하지만 그거를 가장 걱정하고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도 그 엄마인데 그 아이를 가졌던 사람인데 인부인데 어쩜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신뢰가 그쵸. 사회적으로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걱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폐지도 그러면 선물란 많다. 선물란 그놈의 물란해질 거 빨리 물란해져야 돼. 더 많이 물란해져야 돼.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아까 여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의식 있잖아요. 타인한테 죄의식을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그 사실 막말로 해서 그 사람이 살인을 했더라도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넌 죄의식 가져야 돼. 죄책감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누구 타인한테. 근데 하물며 임신 중절 할 수밖에. 이거는 정말 사회가 범죄라고 규정하지만 사실 그걸 이제 가장 고스란히 이제 자기 몸으로 겪은 사람에게 그렇죠. 법에 저 칼을 들이대고 죄의식의 칼을 들이대고 얼마나 아니한 그러니까 정말 저는 또 이런 생각 들거든요. 뭐 이런 걸 다 떠나서도 예를 들면 여성들이 그냥 자신의 건강 때문에 가서 질 초음파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잖아요. 산부인과 가서 가서 다리를 벌리고 그 검사를 받고 이거 자체를 그 결심을 하기까지도 얼마나 오래 걸려. 근데 예를 들면 들으시는 남성의 경우에 이 경험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위 내시경 그거 하러 가는데도 마음의 준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수술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근데 그걸 너무나 쉽게 가서 낙태야 지금 가서 막 이렇게 할 수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아니 그럴 리가 있냐고. 그러니까 다 누구든 피하고 싶은 일일 거라는 생각을 왜 오죽하면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는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하면 진짜 덜 받아요. 그렇죠. 저희가 또 특히 받은 사례는 정말 그리고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미혼 여성들이 그렇죠. 예. 많이 할 것이다. 많이 할 것이다. 섹스하다가 이제 뭐 안 되면 뭐 낙태하고 그다음 또 뭐 마음대로 또 섹스하고 뭐 이렇게 이런 일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사실상 반 이상이 기혼이 더 많죠. 그렇죠. 기혼 여성이 더 많은 터울 조절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는데 아니 국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떠한 한 아이를 키우는데 지금 얼마가 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막말로 아무리 피임을 해도 피임이 100%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생길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하면 임신 중절 절대로 안 줄어들잖아요. 또 한편으로 종교계가 진짜로 그 임신 중절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따위로 하면은 저는 정말 여자가 그렇다면 정말 뭐 콘돔 자판기를 뭐 한 50m 안에 50m 사이마다 세우는 그런 무슨 재정적 책임을 종교계가 져서 하든가 많이 홍보하고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돈을 자원은 종교가 되든가 아니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나불나불 뭐 생명이 중요하다고 이러고 있고 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다시 그쪽 하지 말자 그냥 상대를 하지 말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피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사실 보면은 주변에 피임 상식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없어요. 예, 보편화되지가 않았잖아요. 아직도. 예, 네. 아직도. 아니, 질내 사정이나 생리주기를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배란이를 피해서 섹스하는 것을 피임 방법으로 사용해도 되는 거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성교육 때 그런 거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비디오나 낙태 비디오나 보여주고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아예 그러니까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공포감. 예. 저는 그게 약간 여성들로 하여금 실제 내가 임신을 한다면 어떤 상태일까에 대한 상상 자체를 안 하게 하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공포를 그냥 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과 낳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같이 제시될 때 그게 선택이든 뭐 결정이든 뭐 결심이든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선택지가 없는데 이제 선택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선택이라는 말로 네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말로 설명되죠 사람들한테. 근데 아까 천상 여자님 얘기하셨었던 친구분이 굉장히 뜸을 들이면서 이야기를 할 듯 말 듯 하면서 주변부를 머무르는 이야기만 했었던 것을 들으니까 저는 이제 임신 중에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했었을 때 사실 누구한테 이게 우선은 처음에 제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건 엄마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고 저는 몰랐어요. 몰랐고 그리고 엄마가 그렇다고 해서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아신 건 아니고 너 왜 생리 안 하냐라는 얘기를 하셔서 안 하네 이러면서 진짜. 그래가지고 그러게 안 하네 이러고 원래 불규칙했었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었었는데 엄마는 나의 생리 중기를 어떻게 알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 근데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양육자의 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자는 원래 그 자식이든 뭐든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있겠지.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테스트기를 해보니까 두 줄이 나온 거예요. 두 줄이 나왔을 때 그때는 되게 아무튼 놀랬겠다. 학생이었었고 두 줄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주변에 아는 거는 고등학교 때 아무튼 제가 이 이슈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처음 제 삶의 경험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고등학생인 여자 친구가 임신을 해서 걔 그 수술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본 거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결국에는 수술을 한 게 소문이 나서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관계가 아예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간 어떤 친구가 떠오르면서 그 사람 말고는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고 누가 경험이 있고 잘 모르겠는 어떤 상태였었어가지고 그때는 알바를 하고 있어서 알바를 하는 곳에 매니저 언니한테 언니가 얼핏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약간 뭐 이렇게 그런 지금 몸이 안 좋다 뭐 그래서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나서 언니한테 가가지고 울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그 언니 손을 붙잡고 그 동네에 있었던 데를 뭔가 근처로 요즘에는 다른 지역을 찾아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다는데 저는 다른 지역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방을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아무튼 그게 더 불안하다고 느껴가지고 소문이 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중에 걱정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 언니가 했었던 데를 간 거야. 그 언니가 수술했었던 데를 갔었고 그때 이 배우자 동의 항목에 있는 그 남자의 주민번호를 써야 되는데 이 새끼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배우자 동의 진짜 그거 없애버려야 돼. 진짜 승질 나는 얘기야. 그러니까 약간 그 와중에 전화도 안 받아.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헤어진 상태도 아니었고 만나고 있었었는데 내가 말했는데 그냥 그렇게 큰 문제로 안 읽히고 그래서 언니랑 같이 가게 된. 자기는 바쁘고 본인 너무 바쁘시고 지인 아니다 이거지. 약간 회피 기제도 있었겠지. 저는 저녁에 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걔는 낮에 하는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병원은 이제 낮에 가야 되니까 자기는 휴가를 낼 수 없다. 알아서 하라고 한 꼴이죠. 그게 바쁘다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 해가지고 언니랑 갔었는데 전화 안 받아가지고 문자를 남겼고 결국엔 많아서 기다렸어. 기억이 개자식들 정말.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인터뷰할 때도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다가 다 오시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친구도 그러니까 그렇고. 너무 열이 받는 게 그 경험이 사실 이제 심리적인 것도 몸을 추스리는 것도 사실 당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쵸. 안 그래도. 근데
구속도 시켜. 예를 들어. 심지어 철창을 보내. 아니 심지어 유치장에 갇혀. 갇혀. 우리 죄인이래. 죄인이 돼. 빨간 줄이가 심지어. 벌금을 내고 벌금을 200만 원을 내. 정말 얼마나. 재판장에서. 그래서 아. 판사가 말해. 얘기해 막.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심판해. 너는 살인했다. 그리고 종교 이 새끼야. 기도하러 갔는데 스님이 스님 아니 무슨 누구야? 신부 스님 다 나와. 신부님이 회개하래. 회개하라. 불교에 갔는데 스님이 회개하래. 집에 갔는데 회개하래. 아 진짜. 근데 징역 얘기했는데 유치장 얘기했는데 사실은 200만 원 최대 벌금 내는 거고 실제로 징역형에 처해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없죠. 예, 없었잖아요. 없었죠. 현재까지 예. 없었죠. 만약에 아니, 그거 되면 큰 난리 그렇죠. 났죠. 난리 나네. 우리 박살을 냅시다. 괜찮아요. 만약에 이거는 거북이가 아니라 완전 무슨 어떻게 해야 돼? 뒤 엎어버려요. 엎어버려야지 진짜. 그러니까 그럴 일은 그러니까 너무 또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중간에 약간 잘렸는데 네, 찐망님이 좀 네, 감정적으로 수가- 많이 수가 올라오셨는데 올라와가지고, 네. 그쵸.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걔랑 헤어지긴 헤어졌고 결국 그러니까 이게 주민번호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게 그냥 거짓으로 썼으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또 당연하죠. 굳이- 병원이란 거는 굉장히 공식적인 느낌이 사람을 때문에 굉장히 주인공 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는 임산부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쵸. 나 여기 오기엔 너무 어린 것 같고, 그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산부인과라는 게 평소에도 그쵸. 이제 그런 게 아닌 평소에 상태에서 안 가다가. 들어갔을 때 그 시선들과 그 간호사의 어떤 표정 또 그런 애 하나 왔구나라는 어떤 평가받는 그 표정, 그런 느낌. 연락 안 되는 그 연락을 네네. 기다리는 나의 어떤 상황, 약간 이런 거 돈조차 내가 알아서 내야 내고 돼. 돈도 내야 돼. 그리고 끝나고 나서 쉬지도 못하고 이랬거든요. 그놈이 어디 사죠? 한번 갈까요? 아 진짜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또 그저 바늘로 찔렀나요? 제가 그 저주를 막 퍼부으면서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도 걔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머 진짜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정말. 뭔가 부담스럽다는 거야. 존재가 갑자기 너란 존재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확인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나고. 그래갖고 몇 년 뒤에 연락이 와서 정말 비겁하네. 진짜 길에서 아주 그 몸으로 싸우는 거지. 몸싸움, 남자랑 몸싸움을 그때 진짜 몸싸움했어요? 몸싸움했어요. 그때 저의 어떤 한을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안 올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훅 네. 올라와가지고 그랬는데 몸싸움. 제가 몸싸움을 했어요. 아니 머리카락 왜냐면 잡았어요? 아니 짧아가지고 잡히진 않았는데 약간 되게 막 내가 그냥 됐다고 꺼지라고 하고 뒤돌면 잡고 말해서 막 이렇게 놓으라고 막 그렇지. 하고 막 밀고 밀고. 막 영철애들 요거. 씨발 새끼로 죽여버리까 이럴 땐 욕 괜찮아. 이런 어떤 이런 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처참하 왜난 서글프다라는 생각에 또 술을 마시고 헛헛하죠. 네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니 뭐 이렇게 되면 한번 이렇게 그 면전에 대놓고 이렇게 한번 몸으로 작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주면 좋고 법적으로 뭔가 한 번은 데려다 주고 앞에 데려다 줘. 하는 펜시. 아니 이렇게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애 낳을 때 남자 머리 잡잖아. 이 새끼야 너 어떡해? 근데 제 친구도 이렇게 아기 낳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남편 손을 잡았는데 진짜 손이 남편이 웃어질 것 같아. 우스러질 수가 있는 왜냐면 이게 아기 힘이 그렇죠. 너무 세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슬쩍 뭐 그런 기회에 한번 그런 것도 괜찮지 않아? 그랬더니 너무 심하게 웃는 거야. 내가 우리 깜짝 놀랐어. 진심으로 하고 싶었나 보다. 너무 그게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복수의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라고 해야 이런 되지? 비겁하고 얄미운 새끼. 아니 그리고 수술을 난 하러 가니까 뭘 해야 되지 않겠어? 뭐라도 그렇지. 뭘 할까요? 아니면 뭐 우리도 흑마술을 할까요? 치질이라도 걸려라. 치질이라도 걸려라. 그것 아니면 그때 무슨 허핑턴 포스트지에서 봤나? 남자들 브라질리안 왁싱 그런 거 할 때 먼저 이렇게 깎은 다음에 털을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약간 근데 형벌이 왁싱이라니. 형벌이 왁싱이라니. 너무 좋은 거 해주는 건가? 좀 더 아프고 그런 거 없나? 여성들 돈 들여서 하는 거 왁싱 아니에요? 치질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치질 수술이 그냥 하반신을 또 마취하고 그러니까. 근데 뭐 이렇게 질병화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네. 그러니까 뭐라도 동시에 겪게 하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제 임신 중지 했을 때 그 남자가 치질수수 걸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네, 어떻게든 느끼기로 샤머니즘으로 그래서 하는 얘긴데요. 예.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네. 아유. 참 힘든 시간을 통과하셨고 네. 우리가 이런 죄책감 죄의식 진짜 개나 저버려 하면서도 걔한테 미안해. 하여튼 네. 사연 하나 보겠습니다. 트위터 쪽지를 통해서 보내주신 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현재 고3이고 여고에 재학 중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와 이야기하다 낙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낙태 금지 법안에 반대 입장이었고 친구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친구는 금지법을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내가 임신하는 건데 나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보육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복지제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곱지도 않은데 무작정 낳으라고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심지어 미성년자에겐 콘돔을 팔지도 않는다. 가로 열고 이 내용은 인터넷으로 본 거라 팩트 여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임신이 된 경우는 어떡하냐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친구와 논쟁을 펼쳤습니다. 불가피하게 임신이 된 경우로 남자의 콘돔 미착용으로 인한 임신을 예로 들고 계획 없는 임신은 여자의 커리어와 미래를 망치며 전적으로 여자가 임신에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더니 친구는 그건 그 커플 사이의 문제다. 그것까지 배려해 줄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예시에 문제가 있었나요? 왜 이분이 이해를 못할까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분 굉장히 냉정하시네요. 그 커플의 문제다. 또 현행법상으로는 낙태가 불법이지만 불가피하게 낙태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친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은데 제 짧은 지식으로는 생각이 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스스로 낙태할 권리를 가져야 할 이유에 대하여 청소년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부족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고를 다니면서 친구들이 많이 개방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낙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꼭 다시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시다. 네. 예, 많은 일들을 하고 고민들이. 계시네요. 예. 이 분은 해장상담소 청취자시고 들으시다가 요 사연을 요청하는 걸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우선 미성년자한테 콘돔을 파는 거는 불법이 아니기는 한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미성년자는 섹스하면 안 되는 존재니까 콘돔을 사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 술이나 담배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콘돔을 안 판다는 거죠? 네, 법적으로 문제가 아닌데 그런 실험을 한 영상이 돌아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청소년으로 보이는 콘돔 사는 계산 네가 무슨 이렇게 안 된다고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영상으로 만들었었던 걸 본 적이 있는데 안 저는 주더라고요. 정말 학교에 콘돔 자판기가 필요하다. 외국엔 다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다 있는데 성물난 해질까봐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 근데 이게 이 친구분이 그건 그 커플 사이 문제다. 배려해 줄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배려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되게 특이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커플 사이의 문제면 낙태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의 논리로 그쵸. 얘기하면 그렇죠. 누구의 기준에서 배려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필요가 있고 어떤 배려? 그러니까 이건 배려가 아니라 형법이라는 건 국가가 이제 어쨌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질서와 막말로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법으로 이제 예방한다는 건데 무슨 배려인지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그 기준인 선이 사고의 기준선이 개인들이라기보다는 뭔가 법 뭐 이런 건가? 네, 그런 거 한번 여쭤볼 필요도 있어. 어떤 배려를 해달라고 했냐? 배려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마땅히 내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권리의 어떤 이야기인데 꼭 누가 허락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약간 그리고 문제가 아닐까? 충분히 많이 설명하신 것 같거든요. 보면. 예시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곱지도 않고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지도 않고 무작정 나오라고만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나오라고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어떤 콘돔을 팔지도 않고 뭐 어떤 피임 교육 제대로 되지도 않고 설명을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시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친구분은 그냥 안 받아들이고 싶은 게 아닐까. 그렇죠. 예. 처벌은 있어야 될 것 같은 음, 마음에 음. 이게 있는 거죠. 그런 것 같고. 근데 진짜 그래요. 저희 책에서 인터뷰하셨던 분 중에 정말 독실한 어떤 기독교인이어서 평소에는 낙태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다가 자기 딸이 임신을 했을 때는 또 다른 어떤 영역의 문제로 저는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해되면서 입법한 사람들도. 엄마가 강요하면서 임신 중에 음. 수술을 끌고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기도 해서 사실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임신 중절에 대한 입장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건가, 무엇을 단죄하고 싶고 무엇을 약간 얘기하고 싶은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그거를 조금 파고 들어가시는 것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섹스를 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임신을 원하지 않았는데 했을 때 그걸 누가 재단할 수 있고 누가 판단할 수 있는가. 그쵸. 이거에 대한 생각부터 해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원치 않는 임신과 계획하지 않은 임신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섹스는 진짜 흔하게 일어나잖아요. 특별한 일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행법상으로 낙태가 불법이지만 불가피하게 낙태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 불가피성이라는 게 굉장히 내가 지금 어떠한 고통에 처해 있는가, 이 임신한 상태가 내가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어떤 방식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 불가피성이 무엇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정하기 보여줘야 굉장히 하는. 어려운 것 같아요. 법적으로 아니, 일률적으로 우리를 정하자라는 정하게 되고 게 이거는 되고 그냥 이건 안 개별의 되는 상황이라는 건 아니, 너무 다양할 수 인생이 있죠. 다 불가피야. 웬만하면 불가피야. 그래서 아마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이 낙태가 합법화된 경우에는 주수로 조절을 하고 있죠. 예, 24주, 14주, 16주. 기간 그게 약간 다양하죠. 음. 예. 그래서 어떤 필요한 경우의 수가 아니라 주수로 제한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 아마 그렇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래서 현재 지금 모자보건법상 예외적 조항으로 돼 있는 부분들도 사실 재논의가 필요한 그런 방식인 거죠. 예. 예를 굉장히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여성이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는지 어떤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임신 중절이 가능하다라고 안 하는, 허용 조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생학적인 어떤 판단이 분명히 그 법 안에 모자보건법 안에 있는 거라서 그 조항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저희는 좀 아니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스스로 낙태할 권리를 가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쭉 한 이야기가 이것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물어본다면 주변에서 저희 팟캐스트 이번 낙태편을 들으셔도 좋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있잖아 나 낙태했어 이 책을 한번 같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낙태죄가 있어서 낙태율이 줄어든 적은 인류의 역사상 없었고 여자들이 죽어요. 예, 여자들이 죽기 때문에 이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냥. 너무 힘드실 때 그냥 그렇게 얘기해 버리세요. 그리고 네,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낙태율이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네.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여자가 죽는다. 그러니까 생명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면 좋겠네요. 누구의 생명인가, 어떤 생명인가에 대한. 네. 사연 보내주신 분 감사하고요. 저희가 좀 광고할 게 있죠?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민우에도 올해 다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낙태죄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청원 서명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우의 SNS 계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거기에 청원 서명을 해주신 내용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보건복지부가 이 의료법 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의견을 받는다
마감한다라고 한 게 11월 2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10월 31일까지 마감해서 그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리고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 너네들이 얘기하는 어떤 입법안을 철회하라라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와 함께 전달될 거고 이 이후에도 낙태죄가 폐지될 수 있는 법 개정 운동 국회든 어느 그룹이든 다양한 자리에서 공감하고 있는 숫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서명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 원래는 1만 명 목표였는데 지금 1만 5천 명 정도가 서명을 하신 상황입니다. 목표는 넘긴 넘었지만 더 많은 숫자의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사실상 정보죠. 예, 안전한 낙태와 관련돼서 예, 꽃뱀님이 네. 네. 이게 이제 해외 사이트인데요. www.women 위민 어떡하죠? 온 웹인가요 이게? 위민 온 앱 맞네요. 예, 음. 위민 온 on web.org예요. 그래서 위민 온 웹 org. 침이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관련된 이거를 이제 구글에 돌리면은 한국 번역으로 잘 된대요. 돌리지 않아도 바로 한국어를 볼 수 있다고 해서요. 임신 중절과 관련된 여러 임신 초기에 예, 그쵸. 약으로 중절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임신 중절 이제 약과 관련된 정보를 좀 얻으실 수 있어서요. 이 사이트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의 여성들의 이제 임신 중절에 대한 경험이 남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그러면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미꽃뱀님, 찐망님, 뭐 각자 소감 한 마디씩 하시겠어요? 네. 그 임신 중절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민회에서 이제 오래 활동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더 화가 나고 열받는 것 같아요. 참 여성의 몸이라는 거는 이제 언제나 좀 많이 도구화되고 참 그 여성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게 너무 여실히 드러나는 게 법과 제도와 이제 언론의 미디어의 보도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많이 얘기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찐망님. 전 원래 이제 오늘 이 방송 주제가 정해진 것을 알고 나서부터 이 임신 중절 경험에 대해서 오픈을 할까 말까를 엄청 고민했거든요. 하면 되게 잘하고 싶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어떤 맥락에서 하고 싶다고는 약간 좀 망한 것 같고 그렇지만 약간 망할 게 뭐 있어요. 네, 뭐 그렇지만 약간 여성들이 점점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더 알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진짜 임신 중절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있으면서도 없는 존재인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말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낙태죄를 꼭 폐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글로만 보다가 얘기를 들으면서 훨씬 더 뭔가 깨달음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굉장히 내가 뭐 이렇게 풍성하게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막 말을 했지만 실제로 그 경험을 가진 사람과 이 이야기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어떤 건가 그리고 그런 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좀 더 많이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들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법에 대한 논의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함께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